이번 시간에 우리 대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3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우리 기출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원자재 통관이라는 우리 ACC-DB 파일이 있대요. 그곳에 보게 되면 원자재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자재 테이블에 들어있는 물류 코드다, 원자재 종류다, 그리고 수익 규모다, 입고 시간이다, 통관 수수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물류 코드 필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합계 그렇게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값은 제목이 우리 수익 규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값이 우리 통관 수수료예요. 해서 수익 규모하고 우리 통관 수수료 이 두 개 필드 이 두 개 열을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때 전부 다 이제 우리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에 해당하는 건데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오전이다, 오후다 이런 것도 있고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제목을 보니까 입고 시간이다. 그리고 입고 시간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요 입고 시간 2라는 거는 우리 입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요 입고 시간 요거 이제 하나만 우리가 행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고 하는데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는 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원자재 종류다라고 해서 다중 항목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원자재 종류가 우리 이제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얘네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필터 하나, 우리 행 하나, 그리고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지점이라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행밖에 없죠. 해서 맨 앞에 이제 우리 행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게 A의 4번 셀이에요. 해서 우리는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A의 4번 셀을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 놓고 셀 포인트를 이곳에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열들만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됐죠. 사용할 열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요. 데이터 가져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러 가지가 쭉 뜨는데 그 중에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뜨는데 우리 ACC-DB라는 요 파일 자체가 우리 MSXX 데이터베이스라고요. 해서 여기서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맨 밑에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겠다 이곳에 체크 표시가 꼭 되어 있어야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총정리 이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 경로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해서 C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길버 커멀 1급 총정리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엑셀 이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는 기능을 이제 연습하고 있는 거죠. 해서 기능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 폴더에 들어있는 ACC-DB 파일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원자재 통관이라는 그 ACC-DB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커리 마법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열을 선택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원자재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우리 이제 원자재 테이블의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맨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이 더하기 표시를 한번 클릭해 주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 모든 필드 명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 시킨 대로 요 다섯 개 열만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맨 첫 번째 물류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종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수익 규모에서 더블 클릭, 입고 시간에서 더블 클릭, 통관 수수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시킨 대로 문제에서 지정한 그 열, 5개 그 열을 지금처럼 이렇게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커리 마법사 중에 데이터를 이제 필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물류 코드 그 필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류 코드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시작값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우리는 A 또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올 거니까 시작값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대문자 A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똑같이 시작값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B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A 또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는 또는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또는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터를 이제 다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커리 마법사에서 정렬 순서를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가지고 뭐 오름차수 내라, 내림차수 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나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되돌려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A의 4번 셀을 우리가 이제 셀 포인트로 이제 선택을 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4번 셀이다. 이렇게 뜬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아까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우리가 파악한 대로 이런 이제 각각의 필드들을 각각의 열들을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위에 원자재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필터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원자재 종류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고요. 그리고 행에 해당하는 거는 요 입고 시간 1개라 그랬어요. 요 입고 시간 2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입고 시간, 요 입고 시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고 시간 2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고 시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된 게 수익 규모랑 통관 수수료 이 두 개 열이 이제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관 수수료하고 수익 규모요. 수익 규모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다 갖다 놓고요. 통관 수수료 요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수익 규모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수익 규모하고 우리 통관 수수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얘네 둘 다 합계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열을 갖다 놨더니 자동으로 뭐 시다, 분이다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주거나 이제 문제 지상을 보고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이제 그림을 참조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요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에 들어왔을 때 맨 앞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러가지 이제 표시 형식들이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지시사항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제 처리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우리 원자재 종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원자재 종류라는 요 필드는 우리가 필터로 이제 사용한 그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우리 거는 지금 현재 모두로 되어 있는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원자재 종류는 다중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자재 종류 필드가 농산물이거나 육류인 그 데이터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 모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니까 목록 단추가 있죠. 요 이제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농산물하고 육류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항목 선택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금속하고 기타 요 두 가지는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하고 육류 이 두 가지만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 우리가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다중 항목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입고 시간 그 필드요. 입고 시간 필드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행으로 갖다 놨을 때 이렇게 이제 시다, 분이다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났죠. 해서 이 입고 시간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 데이터를 갖다 놓으니까 시다, 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자동으로 이제 설정된 거라고요. 근데 이 입고 시간 필드를 기준해서 오전이다, 오후다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그룹 설정을 할 때는 기존에 원래 설정돼 있던 요 그룹 있죠? 요거를 이제 먼저 해제를 먼저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시간이 써져 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룹 해제라는 거 있죠? 그룹 해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시다, 분이다 그렇게 그룹 설정, 자동으로 그룹 설정돼 있던 것들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오전, 오후로 이제 그룹 설정을 하라고 나왔으니까 오전 시간대 있죠? 요만큼이 이제 오전 시간이고 그 밑에 요만큼이 이제 오후 시간이잖아요. 오전 시간들만 이렇게 이제 범위로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요. 오후 시간대 요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또다시 이제 그룹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오전 시간대에 대해서 그룹 1이다. 오후 시간대에 대해서 이제 그룹 2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요 이름들, 요 제목들만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맨 위에 우리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그룹 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룹 1 수식 입력줄에서 이곳에 써져 있던 글씨를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오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그룹 2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셀도 이제 선택해주고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오후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엔터요.
이렇게 엔터까지 눌러줘야 이렇게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각 그룹 하단에다가 최대값, 최소값 이런 부분합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지금 이곳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부분합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합에 들어가서 우리는 각 그룹의 이제 하단에다가 부분합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오전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하단에 이렇게 이제 요약이 표시가 됐고 오후도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표시가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약이다라고 해서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요 두 가지 값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요약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셀들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필드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는 최대, 최소 그 두 가지를 나타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걸로 이제 변경을 먼저 시켜주고 여기서 최대다 최소다 이 두 가지를 내가 한 번씩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아까는 요약하고 그렇게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전 최대, 오전 최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오후 최대, 오후 최소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확장, 축소, 단추가 이제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오전이다, 오후다 이 앞에 보니까 지금 현재 빼기 기호 요런 이제 확장, 축소, 단추가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단추가 이제 표시가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메뉴 중에 맨 위에 보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 요 메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화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표시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확장, 축소, 단추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오전 앞에 오후 앞에 아까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각 항목 다음에다가 빈줄을 삽입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메뉴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디자인에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빈 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빈 행에 들어가게 되면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제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는 빈줄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위에 있는 거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전이 지금 요만큼인데 그 아랫줄에 이렇게 이제 빈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 오후 것도 봐도 우리 오후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이제 빈줄이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봤더니 합계 통관 수수료 그 필드요.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이제 합계 통관 수수료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얘네들의 값을 봤을 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정렬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해서 이 중에서 통관 수수료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돼요. 데이터라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이런 이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 내림차순 정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통관 수수료가 적혀있는 이런 셀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요걸 이제 클릭해 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정렬이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 그 필드요.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우리 가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사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거는 아무런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문제 그림 봤더니 합계 통관 수수료 그 값을 봤을 때 지금처럼 천 단위마다 쉼표도 붙어 있고 맨 뒤에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붙어 있죠.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제 값이 0원일 때 0원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통관 수수료 이런 필드 값들 중에서 임의의 값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필드 설정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문제에서도 가필드 설정에서 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는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여기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뜬다고요. 그때 우리 문제에서도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표준 요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천 단위마다 쉼표 붙이고 맨 뒤에다가 원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샵 컴마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쓰고 맨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 실제 값이 0원일 때 0원으로 표시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력한 게 샵 컴마 샵샵샵 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요. 그때 원이라는 그 글자는 우리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가면서 원이라는 그 글씨가 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시킨 거 모든 지상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작성한 거랑 문제의 그림이랑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곳에 봤을 때 맨 위에 원자재 종류 다중항목 원자재 종류 다중항목 맞죠? 그리고 제목을 먼저 보면 입고 시간 투다 입고 시간이다 합계 수익 규모다 합계 통관 수수료다 라고 해서 요 제목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오전 최대 오전 최소 오후 최대 오후 최소 총합계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입고 시간들도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문제의 그림이랑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고요. 그때 수익 규모 이 데이터도 보면 이 데이터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관 수수료 이 금액들도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다 똑같죠. 그리고 오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제 빈 행이 한 줄 추가가 됐고요. 오후 그 밑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빈 줄이 한 줄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빈행이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것도 맞죠?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거기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꼭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교재에 있는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때까지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